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는 제가 나쁘죠. 네, 죄송합니다. 법조도 그렇고, 뭐, 다들 뭐, 어렵다. 제가 보면은 문제에서 한 두 개 정도 오타 있었던 것도 있었고, 아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쉽게 낸다고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이 법적 문제에 이제 욕먹는 걸 보고, 네. 이것도 글씨체가 여기 없나 보네요. PPT로 보내면 안 됐네. 네, 그 법적 거를 보고 저도 당황을 많이 해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싶어서 사실 난이도를 일요일 하루 종일 낮춘 건데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서 그냥 쉬운 회차만 앞으로 쭉 내는 걸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중간 난이도고 원래는 첫 번째니까 좀 더 어렵게 내야지 하고 문제를 사실 다 법조는 다 5번 같은 거였어요. 다 5번 스타일 문제들만 잔뜩 넣었다가 싹 다 뺐거든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계산도 많이 들어가고 뭐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뺐었고, 퀴즈 문제들 같은 경우도 6번 같은 거는 6번은 뭐 그렇지만 뒤에 10번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어요. 다 나중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라도 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근데 실전에서도 퀴즈는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다 틀려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2명에 1명 맞는 게 정상이고, 제가 지금 보니까 시험지 다 안 내고 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안 내고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통계냐라고 했을 때 뭐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전에서 상황 판단 어렵게 나왔다 하는 해보다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트를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문제들이고 리트랑 비슷한 난이도로 냈어요. 근데 이제 정답률이 좋지 않네요.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하셨던 건 확실히 알겠고요. 내일 진행되는 것부터 그냥 원래는 제가 1, 2회 진행하고 3, 4회 때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2회차부터 쉬운 걸로 쫙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들로 배치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아이디어랑 그런 거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치가 참 저도 많이 씁쓸하네요. 하여튼 자, 문제들을 틀린 거를 한번 좀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다 찍었어요. 지금 100분이, 그러니까 그 선택한 번호들이 뭐 1번부터 5번까지 다 지금 나눠져 있는 걸 봐서는 찍으신 거겠죠. 네, 찍으셨으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첫 턴에 안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첫 턴에 버리고 넘어갔을 때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게 없었겠죠. 원래는 뒤에 제가 이거 문제들 다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고 해설 강의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5번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넘기고 가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정답률이 지금 뭐 10%대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마 찍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심화편이랑 저 기본편 끝자락에서 좀 고난도 문제 할 때 분명히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보여드렸고, 입법고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최근에 쉬워진 입법고시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법조문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다 하고 냈었고, 다들 탈출하셨고, 정답률이랑 상관없이 그래도 뭐 괜찮은 문제, 잘 피해 가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푸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근로일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로일수가 근무일수랑 다르다는 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무일수랑 근로일수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문 읽을 때 조문에 제가 원래 표제 다 빼잖아요. 제가 문제 낼 때부터 표제를 빼는데 이 문제는
표제를 빼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서 제가 표제를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럼 그 표제 보고 찾아가셔서 푸셨으면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분 잡고 풀어야 되는 문제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은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PPT를 안 만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버리고 넘어간 문제는 빼고, 35번은 제가 아마 PPT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35번도 좀, 이건 안 만들었는데, 이 전업률이 20% 정도 나왔어요. 35번 같은 경우도. 자, 이런 문제는, 하나만 따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만 따로 나와 있으면. 근데 이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이미 시간이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못 풀었던 문제지,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집합 문제거든요. 집합 문제고, 이 풀이 방법이 이미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면, 물론 그 기출문제는 좀 입시 쪽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이 문제는 사실 1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절대 시간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6번 같은 경우도, 3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만요. 제가 답을 제가 체크한 건 아니겠죠? 소득분위를 이거 다 체크하신 것 같고, 36번에 대해서 지금 정답을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건 답이 바뀔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38번은 이것도 의외로 풀어보시면 2분 안 넘기는 문제입니다. 다들 그냥 보자 말자 하고 3번 찍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풀어보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뒤에 오히려 39, 40이 더 시간 많이 걸릴 문제인데 이런 거 다 푸셨대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지난번 그쵸? 그저께 법조 때도 그렇고,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버릴 문제를 버리고 넘어가느냐이고, 예전부터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1324 뭐 이런 전략 있죠. 앞에 10문제, 그 다음에 21부터 30까지 뭐 10문제 그렇게 풀고 중간에 푼다. 전 이거를 박살 내고 싶어서 문제 구성을 되게 많이 좀 바꿔서 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시험 문제도 보시면 알고, 저기 발문 하나 잘못 적혀 있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출문제랑 순서를 똑같이 냈어요. 순서는 똑같이 냈는데 난이도만 바꿨습니다. 문제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24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제 모강은 절대 7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문제마다 난이도를 평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70점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항별 난이도를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라면은 제 거에서 절대 고득점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뒤에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80점은 못 넘으실 거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 또는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거 이대로 준비를 하시면 시험장 가면 무조건 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항 순서 같은 것도 항상 고민해서 바꿔서 내려고 하고, 난이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높지는 않지만 딱 그 최상의 난이도보다는 훨씬 더 낮춰서 내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체감상 난이도 높게끔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었습니다. 되게 슬프네요. 지금 요 순서대로 풀면은 큰일 나고, 제가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1년도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기존에랑 좀 많이 달랐어요. 특히 언어에서 60점대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상황은 쉬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책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책형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앞뒤로 난이도를 똑같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21년도에 책형이 없었죠. 책형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생겼다라는 거는 기존의 난이도 형태랑은 다르게 배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1번이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중간에 있는 문제잖아요. 풀이 순서상 중간에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차라리 뭐 맨 끝은 쉽다고 하더라도 중간에는 난이도 분명히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풀어보시면 책형이 나눠져 있지 않은 21번부터 그러니까 15번부터 25번 사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앞쪽에서 28번에서 논리 퀴즈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올해 시험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 순서 부분, 다른 데서 말해주는 순서 같은 거 너무 듣지 마시고 개별적인 난이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문항별 난이도를 좀 조정을 했었다 정도 생각하시고 해주시고 오늘 문제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거죠. 아유, 전 진짜 오늘 거는 한 10문제 정도는 난이도 낮춘 거라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일단은 퀴즈 문제들 좀 볼게요. 퀴즈 문제들을 볼 건데 정답률이 높지는 않아요. 정답률이 높지는 않은데 제가 풀이를 보여드리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인가? 라고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정답률은 지금 이거 보시면 30%.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회사의 직원 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것저것 쓸모없는 이야기들이죠. 이거 다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다 쓸모없는 이야기고 이 끝에 있는 부분만 중요한 거거든요. 1위인 사람은 야근 특근 시간이 많다는 거고 꼴찌는 제일 적게 했다는 거다라고 하고 밑에 이렇게 이 합계들이 나와 있죠. 야근 시간 합계, 특근 시간 합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등수가 나와 있어요. 이 등수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표를 머릿속에서 그려주면 더 좋고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이거 뭔 소리냐. 호균이가 야근에서 6등을 하고 특근에서 7등을 했는데 전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호균이 앞에 있던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호균이의 야근 등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특근에서 호균이보다 점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호균이가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5명은 전부 다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호균이 뒤에 5명은 있다가 되죠. 최소한. 반대로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태윤이랑 지금 호균이랑 서로 지금 반대로 있으니까 나머지 이 5명들만 이 아래로 내려가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태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7등, 6등 이렇게 했는데 전체 꼴등이란 말이에요. 등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체 꼴등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수가 제한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윤이랑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 같이 이 8등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태윤이보다 못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윤이가 꼴등을 할 수가 없겠지. 태윤이가 꼴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 호균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태윤이보다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뒤로 5명씩 외엔 더 이상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등수라는 게 점수의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의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자료 해석에도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옛날에 좀 나왔던 스타일인데 얘네들 이 태윤이 뒤에 있는 애들이 요 앞으로 와줘야만이 태윤이가 꼴등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만 생각을 하셨으면은 12다라고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제가 뭐 요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고방식 측면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출제를 한 거고 자료 해석 문제 푸시다 보면 등수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순위가 내려갔냐 올라갔냐 이거 더해서 평가하는 문제 있는데 그 문제가 상황 판단에 나오면 이렇게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걸 평가하는 문제가 된다. 그럴 때 이 등수를 가지고 이 앞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죠. 푸는 방법만 알면은 3초 만에 카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들 여러분들이 40% 밑으로 나왔던 퀴즈 문제들도 전부 다 보시면 사실 풀이 방법만 큰 틀에서 알고 있으면 20초 안에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쉽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좀 달랐던 부분인 거고 계산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내는 문제들은 조금 더 적게 내는 걸로 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19년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19년도에서 제가 점수 잘 받아가지고 거의 강의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으면 정말 쉬운데 풀 수 없으면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어떤 학생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이전에 제가 9월 달에 모의고사 스터디를 한 적이 있죠. 그 고난도 애들이 틀린 문제,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만 다 모아서 이제 리뷰를 무료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풀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아이디어 문제들을 제가 좀 과도하게 넣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